안녕하십니까, 이피아이입니다. 이번에 소개드릴 ETF는 타이거 미국 S&P 500 동일가중이라는 ETF입니다. 그럼 먼저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운용 규모 같은 경우에는 997억으로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꽤나 규모가 큰 것을 볼 수 있고, 거래량도 100만 주가 넘게 거래되면서 거래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ETF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동일가중 ETF이니까 S&P 500 이퀄레이트 지수를 추정하고 있고요.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연 0.2%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의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분배금 같은 경우에는 1월, 4월, 7월, 10월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상장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23일에 상장되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ETF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이제 ETF에 들어있는 주요 종목들의 비중을 좀 볼 텐데요. 이제 S&P 500 지수에 높게 편성이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. 그 종목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, 엔비디아, 아마존, 메타 같은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시총이 높다 보니까 시총 비중대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S&P 500 지수에서 좀 높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동일가중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총과 상관없이 S&P 500의 500 종목들을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모두 0.2% 근처의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S&P 500 지수와 S&P 500 동일가중 지수의 성과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동일가중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미래에셋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. 어떻게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. 동일가중 ETF 같은 경우 여기 써져 있는 것을 보시면 오른 주식은 비싸게 팔고 내린 주식은 싸게 사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이제 종목의 주가가 오르다 보면 그 종목이 비중이 0.2%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할 때 그런 비중을 좀 낮추게 되고, 종목의 주가가 내려가다 보면 0.2%보다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할 때 오히려 더 사게 되는 그런 자동적인 리밸런싱이 분기별로 이루어지게 되고요.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쏠림 현상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동일가중이다 보니까 기존의 S&P 500 지수 같은 그런 지수들보다 중소형주의 비중이 좀 더 크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용 측면이 대형주보다 취약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좀 더 대형주보다 업사이드를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중소형주가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.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동일가중 ETF 같은 경우 쏠림 심한 국면에서 동일가중 전략을 추구하면서 초과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또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중소형주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. 현재 미국 중소형주들의 이익 추정치를 살펴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부분은 EPI 어드바이저의 유튜브에 관련 영상이 있는데요.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지수 대비해서 동일가중 지수가 아웃퍼폼할 확률은 있지만 경기가 망가질 경우에는 절대 성과가 하락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좀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측면들을 잘 활용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EPI였습니다.